부동산 구하시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컨셉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티룸 창업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티룸 컨셉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인테리어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티룸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컨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컨셉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마케팅도 달라지고 고객분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파티룸은 두 가지 컨셉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소규모 여성들을 위한 컨셉이 있고, 두 번째는 대규모 컨셉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소규모 여성들을 위한 컨셉인데, 여성분들을 위한 컨셉은 주로 생일 파티, 브라이덜 샤워, 베이비 샤워, 그리고 작은 모임, 소모임들이 있고요. 소규모 컨셉으로 파티룸을 운영하시려면 우선 자신의 메타인지를 조금 잘 아셔야 돼요. 메타인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조금 자기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거든요. 파티룸은 청소업,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은근히 많이 받습니다. 돈도 쉽게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우선 첫 번째, 인테리어 감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플레인 및 문의사항을 잘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격이 깔끔하다. 네 번째로는 꾸미는 데 조금 관심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소규모 컨셉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컨셉에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장점, 첫 번째,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자신도 스스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기뻐하는 옷을 보면은 정말 스스로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보람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컨셉으로 하시면은 이런 점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요. 왜냐? 소규모 컨셉은 고객분들이 많이 와야 7명, 8명? 적게 오실 때는 3, 4분 오시기 때문에 뒷정리도 깔끔하고 큰 사건, 사고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소음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분들은 인테리어를 좀 많이 보시거든요. 화장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화장실도 조금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노베이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정도로 인테리어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예약에 많은 사람이 와야 그만큼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나 여성분들을 위한 파티룸을 만드시면은 보통 그냥 평균치의 비용밖에 못 받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깔끔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리스크를 내가 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컨셉으로 파티룸을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소규모 컨셉으로 부동산을 구할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평에서 한 15평이 좋고요. 지하보다는 2층에서 3층이 좋습니다. 왜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은 여성분들이 좀 올라가기 힘들어 하세요. 남향으로 되어 있는 2층, 3층이 좋고요. 2층보다는 3층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2층은 더 비싸니까. 두 번째는 대규모 컨셉입니다. 대규모 컨셉의 주 타겟층은 대학생들 MT,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 20명, 30명 모여서 모이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타겟층이고요. 대규모 컨셉은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우선
첫 번째로 장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 12월 달, 1월 달에는 한 달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500, 600, 700만 원도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성수기 때 대규모 컨셉으로 하시면 돈을 왕창 끌어모을 수 있고요. 물론 성수기는 7월 달, 8월 달, 그리고 12월, 1월, 2월이 파티룸 성수기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있으면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컴플레인하고 문의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대규모로 오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뚝딱뚝딱 잘 하십니다. 반면에 여성 타겟층으로만 된 파티룸들은 좀 자잘자잘한 컴플레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사항하고. 하지만 대규모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그냥 대규모로 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넓은 공간.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많이 모여서 음식 많이 시킨 다음에 그 자기들끼리 뭐 즐거운 추억을 쌓고 즐기다 가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컨셉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단점 엄청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흡연, 그리고 뒷정리, 그리고 막 기물 파손, 이런 기타 등등의 사건 사고가 짜잘짜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하고 내가 손님들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네, 대규모 컨셉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적응도 잘 안 되고 밤새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손님들 때문에 내가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네, 비추입니다. 대규모 컨셉에 대해서. 대규모 컨셉의 부동산은 적어도 30평 정도는 돼야 하고요. 지상보다는 지하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가시면은 분명 위아래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티룸 컨셉에 따라서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요. 부동산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인테리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고르시기 전에 한번 내가 어떤 컨셉으로 파티룸을 운영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메타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메타인지 분석은 정말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A4 하나하고 볼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적어 보시고,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못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각각 10개 정도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곰곰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 나는 소규모로 해야 될지 대규모로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곰곰이 따져보세요. 비단 파티룸 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시던 자신의 메타인지 분석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부업을 하시던 다른 투잡을 하실 때도 꼭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티룸은 컨셉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우선은 한 마리 토끼를 잘 잡은 다음에 여기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른 토끼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선 나에게 맞는 파티룸 컨셉을 정하신 다음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내가 이 부분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시면 그때 다른 부분도 도전해 보세요.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기 힘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티룸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파티룸 컨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구하시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컨셉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규모 컨셉의 부동산은 적어도 30평 정도는 돼야 하고요. 지상보다는 지하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가시면은 분명 위아래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